자요, 무효인 법령이요. 자, 우리가 이제 무효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이제 무효가 있고요. 무효가 있고, 여기 뭐가 있죠? 취소 이렇게 있죠. 취소 이렇게. 무효하고 취소 이렇게. 무효 취소. 근데 전에 공법 혹시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거 정리 안 했어요? 그러면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하고 있어? 그래? 저분한테 공법 빌려서 해보세요. 저분 정리해놓은 게 공법을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내가 얘기해줘요? 좀 사람 좀 빌려줘 보세요. 그럼 이제 빌려줄 거예요. 가서 일단 공법 정리하는 것을 좀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무효죠? 무효는요, 처음부터요, 효력이 없죠? 무효는요, 누구든지 무효로 주장하죠? 무효는요,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이 딱 세 가지죠. 봐봐요. 무효는요, 처음부터를 봐봐. 우리가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뭐죠?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뭐예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행기 때 이행을 하지 않는 게 채무불이행이죠. 그런데 무효는요, 성립할 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이행기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시면 잘 나오죠?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이나 양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죠. 여기서 누구든지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나오죠? 무권대리했어요. 무권대리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한다. 그래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것은 언제까지 나고? 죄송해요. 누구든지는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에서요, 허가가 불허가가 났어.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불허가 처분이 났어. 그래도 나는 무효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매매계약을 해지해서 갑이, 내가 잘못해서 갑이 계약을 해지했어. 그랬는데 내가요, 어느 날이요,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요, 너 로또 복권 당첨됐다며 돈 줘, 이렇게 얘기해. 다시 더 달라고. 나는 준다 안 준다? 거절할 수 있다. 왜요? 계약을 해지했죠? 해지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죠. 그래서 잘못한 나도 무효라고 주장해. 너가 어제 계약을 해지해서 무효니까 나 돈 줄 수 없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취소는 봐봐, 현재 유효인 것을요, 취소를 함으로써 뭐가 된다?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예요. 우리가 매매계약을 취소해. 계약을 취소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자, 봐, 다시. 내가요, 17살 때 계약을 했어. 미성년자. 18살 때 취소를 했어. 미성년자일 때. 미성년자일 때 계약한 것을 미성년자일 때 취소했어. 그래서 내가요, 미성년자일 때 취소했으니까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돼버리죠. 우리 취소는요, 현재 유효인 것을 무효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한번 취소했죠. 취소하면 뭐가 돼버려? 무효가 되죠.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그러면 취소권자가 있죠. 취소권자. 언제까지 나죠? 3년. 몇 년이다? 10년 이렇게. 3년, 10년 이렇게. 3년, 10년 이렇게. 3년, 10년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3년, 10년이다 이렇게.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 이렇게요. 한번 보셔요. 무효는 성립을 전제하죠. 성립하고 난 다음이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2번요. 일부 무효라고 나와 있나요? 자요. 그럼 일부 무효가 뭐죠? 자, 일부 무효.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하죠. 전부 무효. 그런데요, 일부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유효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일단 법률행위가 일체성, 하나로 돼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분할 가능성, 분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가분적이 돼야 되고, 불가분 그러면 안 돼. 당사자의 무슨 의사? 가정적 의사. 우리가 법률 해석을 할 때 가정적 의사를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죠. 행정고시 시험에 뭐라고 나온 적이 있냐면요, 일부 무효는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왜요? 여기 가정적 의사를 무슨 해석이라 한다? 보충적 해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일부 무효. 일부분이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요.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2번요. 하나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가분성이 있죠. 가분성. 그 다음 일부가 특정되죠. 특정.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 일부 무효죠. 여러분 일부 무효죠. 여기 봐봐요.
이 무효에다가 무효를요 치소로 바꿔. 치소. 일부 치소는 전부를 치소로 한다. 일부를 치소하고 나머지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요 일체성, 분할 가능성, 가분적 이렇게. 그래서 일부 치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가분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불가분 그러면 일부 무효란 말이 없어. 불가분일 때는 일부 무효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5번에요 약관이죠. 약관의 조항이 약관이 일부 무효죠. 그러면요 어떻게 된다? 일부만 무효로 하는 거예요. 약관 조항 일부면 그 일부만 무효로 해. 알겠죠? 자, 그다음에 무효행위 전환이죠. 이런 무효행위 전환은요 법조문 항상 나오는데 한 번도 틀린 적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 법조문이 바로 그 1번이에요. 무효인 법령행위가 다른 법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령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시라고 인정될 때 다른 법령에서 효력을 갖는다. 이게 바로 138조예요. 알겠죠? 이것은 그냥 법조문 그대로 나와. 그런데 여러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내가 거기다 써놨어. 무효인 법령이 즉 친생자 신고가 무효이죠. 그러면 다른 법령이 입양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친생자 신고가 무효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입양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입양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남의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내가 친생자 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입양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친생자 신고를 했어? 그럼 그건 무효죠. 그러면 그 친생자 신고를 처음부터 무슨 신고로 보자? 입양 신고로 보자 이 말이죠. 자 2번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다가요 무효이죠.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138조가 뭐가 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 3번은요 입양 신고에 가름하여 친생자 신고라죠. 신고 가족법상이니까 요식행위죠. 그것은 무효이나 입양도 여러분 가족법이니까 요식행위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요식행위가 무효이면 요식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고를 하죠. 그러면 여기 뭐예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 이것도 요식이죠. 뭐로 본다? 인지도 가족거니까 요식이죠. 요식이 요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방식이 근결된 비밀 증서 유언이죠. 유언이죠. 유언. 여러분요 유언은 뭐다? 단독행위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단독행위고 요식행위죠. 자필 증서 유언으로 전환될 수 있다. 유언이 유언으로, 단독행위가 단독행위로, 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이 말이죠. 6번은요 연착된 승낙이죠. 승낙은 불요식이죠. 새로운 청약도 불요식이죠. 불요식이 불요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지금? 그런데 뭐가 하나 빠졌네 지금. 여러분요 지금 하나 빠졌어. 거기다 써. 지금은요 빠졌는데 왜냐면 어음행위 어음행위 그래가지고 어음행위 그것을 요식행위 이렇게요. 어음행위가 무효이면 채권 증서 불요식행위죠. 채권 증소로 전환된다 이렇게. 어음행위가 무효이면 채권 증소로 전환된다 이렇게. 됐나요? 어음행위가 무효이면 채권 증소로 전환된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식행위가 불요식행위로 전환될 수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반대는 X라고 써. 원래는 채권 증서가 무효이면 어음으로 전환될 수는 없다. 다른 말로 불요식이 요식으로 전환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반대는 X라고 썼어. 써놓고 나중에 꼭 물어볼 거야 옆에 사람한테. 반대는 X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불요식이 요식으로 전환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요식이 불요식으로 되는데 근데 이거 왜 빠졌지? 자 됐죠? 4번은요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돼 있죠? 무효행위 추인은 그다 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효행위 전환에서 중요한 것은 1번과 2번이 가장 중요해. 1번과 2번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시겠죠? 자 4번 무효행위 추인이죠. 추인에서 여러분요 무효행위 추인에다 써. 여기다 그냥 위에다 그냥 밑에 나오는데 한꺼번에 써. O하고 X하고 이렇게 107조 108조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 이렇게 밑에 나오긴 나와. 그래도 한꺼번에 써란 말이죠. 의사무능력 안 되는 거 103조 104조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이렇게 여기요 이렇게
107, 108 의사무능력, 103, 104 강행법규 위반 이렇게. 자,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이러면 지금 되어 있죠.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인 법령인은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왜요? 무효 동그라미 언제까지나 효력이 X.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무효인 법령인을 추인했다고 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알겠죠?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동그라미 왜요? 추인은 의사표시죠. 그래서 알고 해야 돼. 그러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 이렇게. 어제 야간반에서요. 어제 제가 강의했는데 강의가 제일 좋다고 얘기했어요. 야간반이요. 말이 제일 늘었대요. 어제가요. 알겠죠? 자, 이번요. 무효행위의 추인은 강의 내용이 좋다는 게 아니고 강의가 오늘이 제일 좋았대요. 그래서 뭔 말이지? 그랬더니 말이 가장 천천히 했대요. 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강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말만 느리면 되는구나. 알겠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무효행위 추인은요, 원칙적으로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급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재밌는 말이죠. 당사자 사이 줄고요. 당사자 사이. 두 번째, 소급할 수 있어. 왜요? 당사자란 말이 무슨 말이죠?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것을 우리 뭐란다? 소급이라고 하죠. 소급 이렇게. 자, 3번은요. 3번 봐봐요. 가장매매죠. 아까 여기 봐봐요. 여기요. 107조, 108조 의사무능력자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매매가 무효이죠. 그래서 추인하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취소죠. 취소가 되죠.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과 효력에서 추인할 수 있다. 왜요? 취소를 하죠.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되죠? 소급해서 뭐가 돼? 무효가 되죠. 무효.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 무효가 돼. 그렇잖아요. 그럼 무효가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행위 추인을 해야지. 취소한 것을 다시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하면 뭐가 돼? 무효가 돼. 무효니까 무효행위 추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죄송해요. 그 위에 1번 무효인 법령인은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령인을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죠. 써 거기다가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비교해. 항상 그게 비교해.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소급 가능. 소급 가능이 아니고 소급. 무권 대리를 추인하면 소급해.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하지 않아. 조심하라고.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소급해.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자, 5번이요. 공소양속이 뭐죠? 반사회질성의를 공소양속이라고 그래요. 불공정한 범행은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없고. 6번은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 동그라미 전용한다는 말은 추인한다 이 말이죠. 추인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다? 그때부터 유효. 의사무능력이죠. 의사무능력도 추인할 수 있다. 그런데 언제 추인해야 돼요? 무효원인이 소멸. 무효원인 소멸 줄고. 그래서 술에서 깬 다음 이 말이죠. 술 취한 사람이 많지 않은 사람이요. 술에서 깬 다음에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9번 봐봐요. 원인 무효의 등기가 원인 무효할 때 무효 동그라미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이의를 한 바 없다 줄고 알고도 장기간 이의를 한 바 없다. 맨 끝에 추인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 이렇게. 우리는요 부동산 실명법에서 보면요 제8조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에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부부간의 명의상은 유효죠. 부부는 사실혼 배우자를 얘기한 게 아니죠.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을 했어. 그러면 혼인한 때부터 유효가 돼. 알겠죠? 혼인한 때부터 이걸. 그때부터는 혼인한 때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12번요. 생명보험이 있죠. 그럼 우리가 생명보험 들 때 옛날에는요. 예전에는 생명보험을 그냥 그대로 들었는데요. 요즘은요. 생명보험은요. 절대로 안 돼. 생명보험을 들 때는 반드시 본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사인을 해야 돼.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러니까요. 남편이요. 아내 생명보험 들어놓고 나중에 아내한테 나중에 아내가 와서 인정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그 범죄하는 거 한번 봐봐.
자기 와이프 못 데려가니까 와이프하고 비스무리 생긴 여자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와이프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민등록증 적당히 보여주고, 주민등록증하고 요즘 얼굴 많이 다르니까 또 사람들이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확인한 사람이 있어 없어? 민망스럽죠. 그거 뭐 경찰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보면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그걸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남편 와이프요 주민등록증 번호 보고 이렇게 뺏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범죄 현상이, 범죄가 일어날 수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사후에 본인이 승낙한 것은 무조건 무효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종중에 관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채권, 토지거래 허가라고 되어 있나요? 자, 거기를 한번 봐봐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요, 그냥 무효는 희한하게 봐봐요. 지금까지 무효하고 취소가요, 시험에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세 문제, 작년에 두 문제가 나왔어요. 올해도요, 두 문제가 낼 가능성이 있죠. 지금 한번 유치권이 있죠. 유치권이 한 번 세 문제 나오고 두 문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무효와 취소가요, 한 문제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죠. 토지거래 허가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 이 갑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허가구역에서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을하고요, 여기서 계약을 하죠. 계약을요, 언제요? 2월 1일이요. 2월 1일 플러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하죠. 그럼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요. 여기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고요. 여기는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요. 여기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토지거래가 또 어디서 또 나오죠? 시험이 문제가 토지거래가 중개사법이 나오죠. 중개사법 어디에 규정돼 있죠? 아무튼 거기에 규정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중개사법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안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어요. 예전에는 공법이 있었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보는 것은 국가하고 누구하고요? 개인하고 관계, 공법이죠. 중개사법은 이거예요. 공법.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국가하고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했죠. 그래서 둘이하고 국가하고 허가를 신청하고 뭐 절차를 밟잖아요. 그 과정을 다루는 것이고, 우리 민법은 우리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사법 관계를 다루는 거죠. 언제요? 봐봐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서 계약했다 해서 허가가 나온 게 아니에요. 허가를 신청을 해야 돼요. 알겠죠? 허가를 신청해가지고 하면 바로 나온 게 아니죠. 그러면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가 나올 때까지 이 사이에 갑하고 을하고 국가하고 관계하고, 그것은 중개사법에서 거래를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를 받기 전까지 그 공비기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갑은 을한테, 을은 갑한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 민법에서 다루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 허가가 있다 해봐. 허가가 있으면 이것을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채권행위. 그 다음에 이것을 등기를 해주니까 이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물권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물권행위. 채권행위를 뭐란다? 의무부담행위라고 얘기해요. 의무부담행위. 의무를 부담하죠? 그럼 이것을 뭐란다? 이행에 문제가 있다. 이행의 문제. 그래서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을 한다. 그래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제, 손해배상,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요, 이 말은 이건 법에, 이거 우리가 봐. 앞으로 여러분요, 좀 있으면 토지거래가를 쭉 볼 거란 말이죠. 토지거래를 볼 때 이러면 이게 지금 논리가 이러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럼 여기 보면 우리 지금부터 어디를 보냐? 허가가 있을 때 이렇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러면 허가가 있으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허가가 나왔는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런 봐봐. 둘이 계약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뭐가 문제가 돼요? 계약에 뭐가 펑크가 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봐요. 허가가 없죠? 허가가 없으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죠. 2월 1일 날 계약했는데 허가가 없어. 그럼 나중에 10월 1일 날 허가가 났어. 허가가 10월 1일 날. 그러면 뭐도 유효가 되죠. 허가가 났으니까 언제부터 유효다?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돼. 그러니까 봐요. 지금 현재는 허가가 없단 말이에요. 무효예요. 나중에 허가가 나오면 유효가 된단 말이죠. 허가가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있어? 없죠. 그러니까 뭐다? 여전히 뭐다? 유동적 뭐다? 무효.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따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는 항상 뭘 따지냐? 원래 우리가 허가가 있으면 이런데 허가가 없을 때 지금 따지는 거라고요.
허가가 없으면 어떡한다? 허가가 없는 2월 1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갑원들한테 어른갑한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이걸 민법에서 다루는 것이고 2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갑하고 을이 국가한테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을 뭐란다? 중개사법에서 다루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토지거래가는 어느 경우에 허가를 받죠? 허가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돼요. 왕숙지구는 정말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죠? 왕숙지구는 허가구역이 아니에요? 허가구역이죠.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부동산 공부하면서요. 더 관심이 없는 것인지 능력이 안 되는 것이 그건 아주 복잡한 문제예요. 그러면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러면은 모든 부동산 거래할 때 허가를 받는다. OX.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 안 배웠어요? 허가는 지상권 설정이나 소유권과 같은 유상행위일 때 허가를 받는 거예요. 증여와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일정 면적 이상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고 일정 면적 이하의 것은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단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럼 봐봐. 지금 허가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가. 채권행위 무효, 물권행위 무효, 의무 없고 이행의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이행 문제가 없죠. 그래서 뭐다? 이것을 이행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채무불행이 아니다. 그래서 이행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해지 안 된다. 설명상 안 된다. 원상회복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봐봐. 채권행위 무효, 의무 없고 이행의 문제가 없고 이행 청구 못하고 채무불행이 아니고 이행 지체가 아니고 해제, 설명상 원상회복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뭐한다? 이것을 뭐란다? 그것을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봐봐 이제. 자 1번요. 허가가 있기 전이죠. 허가가 있기 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따라가 이제 까만 거. 물권적 효력,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2번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어떠한 의무들을 부담하지 않고 여기 봐봐. 여기 그냥 이걸 다 읽어서 이해하려면 말고 어떠한 의무도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알겠죠? 그래서 허가가 있을 것도 조건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요. 허가가 있기 전에는 4번 맨 끝에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도 아니다. 여기요. 이행지체도 아니다 이 말이죠. 이행지체도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알겠죠? 자 2번요. 협력 의무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협력 의무 되어 있어? 그러니까 협력을 먼저 여기서 먼저 지우고 가게요. 여기 의리요 계약금을 줬다. 이거 막 계약금. 의리 계약금을 갑한테 1,0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 계약금이 허가 전이에요. 허가 전이고 불허가가 났다. 불허가. 허가 전이면 그럼 어떡하고 불허가가 나오면 어떡하죠? 허가 전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허가 전이다. 허가 전이죠? 그럼 유동적 뭐다? 유동적 무효죠? 그럼 유동적 무효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래서 허가 전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의무가 없고 이행의 문제가 없죠. 그 말은 뭐다? 갑은 받은 계약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고요. 을은 갑에게 준 계약금의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어.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어.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불허가가 나오죠. 불허가. 그럼 이거 뭐다? 확정적 무효가 돼. 확정적 무효가 되고 이제 완전히 무효니까 청구하죠. 반환해달라고. 그런데 계약금은 뭐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그러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중도금 이행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죠. 언제까지? 이행기 전까지. 그러니까 봐봐. 토지거래 허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이행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말이 나오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다. 그럼 계약금만 줬다 이 말이잖아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봐봐. 오른쪽에 3번 계약금 봐봐. 맨 위에 3번 계약금. 미허가를 이유로 유동적 무효 반환 청구할 수 없고 2번이요. 불허가 처분이다. 확정적 무효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3번은요. 맨 끝에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다. 수수한 상태. 그러면 허가를 받았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허가를 받았더라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 언제든지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아시겠죠? 아주 간단히 되죠? 이런 봐봐. 책이요. 눈만 있으면 볼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없어요? 눈만 있으면 보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강의를 듣다 보면 알게 되는데 이걸 단기간 안에 한번 보고 암기를 하려면 이게 법의 논리가 있어야 돼. 논리가.
알겠죠? 이걸 뭐란다? 이걸 이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해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보고 이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보면서 뭐를 해? 암기. 여러분요, 암기의 방법은 반복이에요. 한 번 보는 거 한 번 더 봐버리면 돼요. 알겠죠? 두 번 해서 안 되면요, 네 번 봐버리면 되죠. 알겠죠? 자, 2번요, 협력 의무. 왼쪽에 봐봐요. 협력 의무. 자, 협력 의무죠. 이건 잠깐 지울게요. 이제 보면, 토지거래가에서 또 간단한 게 뭐냐면, 협력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봐요. 갑하고라고 계약을 하죠. 간단해. 1번 계약했죠? 그다음 둘이 2번 협조를 해야 돼요. 그걸 협력 의무라고 그래요. 협력 의무요. 협력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은요. 갑은 대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을은요. 등기를 받죠. 이렇게. 알겠죠? 대금과 등기를 뭐라 한다? 이것을 주된 의무라고 얘기하고요. 이 주된 의무는 먼저 동시이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동시행은 주된 의무만 하는 거예요. 주된 의무만. 그런데 여기요. 여기는 지금 무슨 의무죠? 협력 의무죠. 이것은 부수적이야. 주된이 아니고 부수적 의무예요. 이게 부수적 의무니까 이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것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 소송을 왜? 의무니까. 그 다음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 이것은 가능한데 해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봐봐. 우리는 순서가요. 협력하고 허가가 나오면 돈 받죠. 그런데요. 을이 갑한테 뭐라 했냐. 을이 갑한테 협조 빨리 해줘. 허가받게. 이랬어. 을이. 그랬더니 갑이 뭐라 하냐. 갑이 대금 주면은 협조해 줄게. 말이 돼? 안 돼? 안 돼. 대금하고 협력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죠. 대금하고 등기가 동시행이지. 그러니까 잔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협력한다. 등기를 해줄 것을 조건으로 협력한다. OX, X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을 이해를 해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협력을 봐요. 1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쌍방 당사자가 협력을 신청할 의무가 있고, 협력 의무죠. 이행하지 않죠? 협력하지 않으면 협력 의무의 이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은요.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3번은요. 협력 의무 이행을 뭐는 할 수 있다? 소송으로 말 수 있다. 청구할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말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다. 맨 끝에 4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나요 지금? 이것이 지금 협력 의무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죠. 간단하죠 아주. 그래서 간단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확정적 유효하고 확정적 무효로 봐. 확정적 유효가 뭐예요? 여기서 확정적 유효가 뭐예요? 우리가 허가구역 지정해제가 됐어. 허가구역 지정해제. 허가구역 지정해제하거나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을 하지 않죠? 확정적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확정적 유효 이렇게. 그럼 확정적 무효 5가지죠. 기본적으로 3가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1번과 2번을 묶어봐요. 1번과 2번. 자, 1번이 뭐죠? 불허가 처분이죠.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요. 쌍방이 협력을 거절해. 이런 봐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봐봐. 여기 봐봐. 먼저 협조하고 그 다음에 허가가 나오는데 협력을 안 한대. 쌍방이. 그럼 허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쌍방이 협력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해. 그럼 허가가 나올 수가 없죠. 불허가 처분. 그 다음에 2번은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이다. 이런 봐봐요. 우리 둘이요. 매매계약을 해. 매매계약을 해서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허가가 다 안 나왔대. 그럼 우리도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아까 말했죠. 매매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증여는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둘이 매매계약을 하는데 증여를 받았다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은 둘이가 매매계약을 하면서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것을 허가를 배제한다, 잠탈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요 허가구역이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허가구역은 허가가 없으면 무효 마이너스. 중과생계약 등기는 뭐다? 단속규정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무효이다. 마이너스 무효. 그 다음에 4번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조건부로 계약을 했죠. 그런데 그 정지조건이 성취할 수 없다. 성취할 수 없다. 정지조건 플러스
성취할 수 없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아까 말했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을 해. 누구든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불허가가 나서 그럼 불허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근데 그 무효가 나 때문에 나의 잘못으로 불허가가 났어.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무효가 됐으니까 귀책 사유 있는 자라도 무효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무효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소 한번 볼까요? 취소는 너무나 간단하죠? 먼저 그러면 취소권자는 볼까요? 취소권자. 취소권자는 뭐가 있죠? 제한능력자예요. 제한능력자는 뭐가 있다?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다?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피한정 후견인. 그러면 이런 사람들 누가 있다?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 알겠죠?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착오를 한 사람, 사기를 한 사람,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누가 있다?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번유로 또 뭐가 된다? 특별 수권. 특별 수권을 받아야 대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대리인? 포괄 승계인 또는 누구요?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를 뭐라 한다? 상속인. 이렇게요. 특정 승계를 뭐라 한다? 양수인, 매수인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죠? 취소권만 승계하면 안 돼요. 취소권만 승계하면 안 돼. 그러니까요. 취소권자는 뭐다? 제한능력자. 그럼 여기서 문제요. 미성년자가 17살 때 계약했잖아요. 미성년자가 17살 때 계약하고 18살 때 미성년자일 때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아, 취소할 수 있죠. 알겠죠? 여기 봐봐요. 취소권자에 보면 미성년자 들어있네. 여기 들어있잖아요. 미성년자. 여기서 문제요. 취소는 할 수 있는데 취소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취소해야 된다. OX. 미성년자가 취소할 때는 취소할 수는 있어. 취소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취소한다. OX. 아니 미성년자가 취소권자라고 돼 있네. 그러나 취소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이 무조건 취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문제예요. 사기를 당했어. 내가 사기를 당한 상대방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OX. 오, 그냥 오늘 뭐가 되는 것 같아요. X가 계속 나오네요. 알겠죠? 봐봐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죠. 사기를 당한 사람의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니죠. 눈 있어 봐봐.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 착오를 한 사람이 취소권자라니까요. 여기서 문제예요. 착오를 한 사람의 임의 대리는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OX. 사기를 당한 사람의 임의 대리는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OX. 못한다고 안 돼 있어요? 아니 눈 없어? 임의 대리는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돼 있네. X라고.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되니까 원칙은 안 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임의 대리는 아니면 착오를 한 사람의 임의 대리는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원칙은 안 되니까. 언제나 그러면 틀리죠. 알겠죠? 본인의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시험에 뭐라 나온다? 다음 중에서 취소권자가 아닌 것은 임의 대리인이 정답이에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이 취소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여기서 문제예요.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죠.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피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피성년 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아니 여기 있다고 돼 있네. 피성년 후견인. 여기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있다고 돼 있네. 알겠죠? 여기 제한능력자 누구다? 취소권자다. 동포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요 여기요 미성년자하고 피성년 후견인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알겠죠? 자요 취소의 의 보세요. 취소는 줄과 성립상의 하자예요. 소급적으로 소멸을 해요. 그럼 봐봐 여기 봐봐요. 성립상의 하자가 뭐예요? 성립상의 하자가 뭐야? 여기 봐봐 여기 가박을 하고 여기 2월 1일 계약을 하죠. 계약을 체결할 거라서 계약을 성립하죠. 그럼 지금 이렇게 지금 3월 1일이에요. 얘가요 17살 때 2월 1일 17살 때 계약을 했어요. 17살 때. 이걸 성립상의 하자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맛이 갔잖아요. 맛이 간 상태에서 계약을 했죠. 이때 취소하는 거예요. 얘가요 제한능력 뭐죠? 피성년 후견이에요. 피성년 후견인으로서 2월 1일 계약을 했어. 그때 취소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요. 얘가요 20살이에요. 20살 때 계약을 했어요. 20살 때. 알겠죠?
그래가지고 3월 1일이요. 얘가 지금요, 전부터에 부딪혀가지고 피성령 후견이 됐어. 피성령 후견이 됐어. 20살 때 계약을 했는데, 한 달 뒤에요, 전부터에 부딪혀가지고 피성령 후견이 됐어. 됐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피성령 후견이죠? 똑같은 을이야. 지금 똑같은 을이에요. 을. 자기가 지금 피성령 후견이 됐죠?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왜 없어? 피성령 후견이. 취소할 수 있냐고 없냐고? 없다, 이 말이죠. 왜 없다? 성립 당시라고 그랬잖아요. 성립할 당시에 미성년자 피성령 후견이 돼야 된다니까. 처음에는 멀쩡했잖아, 20살. 나중에 전부터 부딪혔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치료하면 되지. 알겠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성립 당시 하자라고 그래. 성립 당시.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 멀쩡했는데 나중에 피성령 후견이 됐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걸 성립 당시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은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취소할 때는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다. 착오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상대적이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제한 능력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럼 4번요. 어떤 법령인을 한 당사자 쌍방이 각기 그 법령인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다음에 줄고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 취소 사유. 이거 우리 시험에 났죠? 봐봐. 취소는 오로지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만 취소해요. 그런데 둘이 계약을 했는데 취소 사유가 없는데 둘이 취소를 했어. 취소가 되냐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말한다 법정 취소라고 얘기해요. 우리 민법은 취소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취소할 수 없단 말이죠. 그걸 무슨 취소로 한다? 법정 취소다. 법정.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 한다? 법정. 그러니까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 줄고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일부 취소 가능하죠. 일부 취소 아까 했어. 그 다음에 6번은요, 맨 끝에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 거기 줄고 매매 대상에서 제외 이퀄 계약 체결 X, 계약 체결 X. 맨 끝에 취소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 왜 취소할 수 없다? 왜 취소할 수가 없다? 왜 취소할 수 없죠? 우리는 봐봐. 취소는 뭐를 취소한다? 봐, 여기. 거기 맨 위에다가요. 맨 위에 보면 칸이 조금 있나요? 맨 위에 보면 칸이 조금 있죠. 오케이. 거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정말 그러지 말고. 여기 취소죠? 취소가 해제예요. 취소는 뭐를 취소하는 것이냐? 모든 법률 행위를 취소해요. 법률 행위는 뭐죠? 단독 계약 합동 행위, 법률 행위를 취소해. 여기는 계약만 해제를 해. 여기서 모두는 뭐죠? 모두는 단독 계약 합동 행위죠. 그 다음에 여기 취소하고 해제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모든이고 취소는 법정 취소예요. 법정. 법에 정해져 있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외에는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해제는요. 해제는 뭘 할 수 있다? 해제는 법정 해제가 있고, 그다음 또 무슨 해제가 있다? 합의 해제가 있다, 이 말이죠. 합의 해제, 이렇게. 그래서 법정 해제가 있고 합의 해제가 있어요. 여기는 뭐만 있고 법정 취소만 있고, 이렇게. 이게 가장 크게 두 개가 차이점이에요. 알겠죠? 이것만 딱 써놔. 취소는 법에 정해져 있어. 아니면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취소해. 근데 지금 여기는요, 그 부분 특약만을 제외시켰죠. 매매에서 제외했죠. 그러면 이건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계약이 없다는 거죠. 법률행위가 없다는 거죠.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나요, 지금? 거기 보면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했다. 매매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야. 무효와 취소하고. 그 다음에 취소권자는요, 취소권자 봐봐. 제한능력자,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돼 있죠? 단독으로 취소. 단독 동의하고, 그 다음에 3번 봐봐. 3번으로 딱 끌어. 단독이란 말 3번. 미성년인 본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딱 줄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어. 그런데 뭘 하려면, 추인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돼. 알겠죠? 추인하려면. 2번 재밌는 말이죠?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요? 취소하면 뭐가 되니까? 무효. 다시 취소할 수 없어.
자, 2번은요,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자, 당한 자지 상대방이 아니라고. 옆줄 긋어서 상대방은 취소권 X. 3번, 2번에, 1번, 2번, 3번, 다시 또 2번이네? 아무죠? 그, 다시 2번이죠? 또 2번. 그 2번, 사기 강박 거기다가 써. 거기다가, 뭐란다? 상대방은 취소권 없다. 자, 법정 대리인요, 제한 능력자, 뭐가 되기 전까지? 능력자가 되기 전까지.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죠? 그럼 법정 대리권은 소멸해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요, 뭐가 있어야 돼?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 그다음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 상속인이죠. 특정 승계인 이렇게. 자, 5번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해도 신의 위배에 한다. 무슨 말이냐? 미성년자가요,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계약을 했어. 미성년자를 알면서 계약하고 미성년자를 이유로 취소를 해. 그래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를 전적으로 보호하는 법의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취소의 상대방 3번이요. 취소의 상대방 이렇게요. 취소의 상대방 한번 봐봐요. 거기 뭐라 나왔죠? 취소 상대방 여기 두 가지. 여기 한번 봐봐. 여기가 갑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요. 갑이요, 착오를 했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강박을 당했어요. 갑이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취소해요. 을한테. 오직 을한테만 취소를 해요. 그런데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넘기죠. 그럼 이 병은 어떻게 되냐?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상대적 취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취소는 오로지 을한테만 취소하고 갑이 병한테 취소는 못해요. 그 다음에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의 임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죠. 수권을 받으면. 차고나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들 누구요? 누구? 특별 승계인. 이 건물을 산 사람. 이 건물을 산 사람도 취소하죠. 승계인이라고 하죠. 특정 승계인. 그 사람도 취소를 해. 산 사람. 정이요, 정도. 그런데 여기 봐봐요. 이 갑이요,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가 을하고 계약을 하죠. 을이 다시 병한테 넘기죠. 병은요, 병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아요. 갑은 오로지 을한테만 취소를 해요. 그럼 병은 선악 불문하고 보호 안 돼. 그걸 절대적 취소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미성년자하고 계약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봐봐요. 갑이요, 미성년자가요, 을한테요, 1억 원에 팔았어, 1억 원에. 그리고 1억 원에 이렇게 등기해줬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1억 원을요, 자기가 돈을 다 썼어. 탕진했어. 술 마시고 탕진하고 나서 갑이요, 을하고요, 계약을 취소해버려. 취소하면 을이 이걸 병한테 넘겼죠? 병도 소유권 취득 못하고, 을도 취득 못하고, 소유권 취득 못하고, 무조건 을은 갑한테 돌려줘야 돼. 그 다음에 갑은요, 자기가 계약을 해가지고 받은 돈 중에서 낭비하고 난 다음에 돈 200원 남았어. 그러면 현존이익이 200원이죠? 200원만 주고 집 찾아오는 거예요. 을병 다 보호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병은요, 누구한테 쫓아가서? 을한테 쫓아가서 담보 책임을 묻겠죠. 그러니까 을은요, 이래저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하면 된다? 여러분요, 요즘 애들은 건늙은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요즘 애들 옛날에는요, 불법 간첩도 다시 보고. 그런데 요즘은 그렇잖아요. 건늙어도 다시 보고 꼭 민증을 깔아게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번 잘못하면은. 그럼 어디 빼박은 못해. 알겠죠?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절대적 취소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요, 맨 위에 왼쪽에 맨 위에 취소의 의의를 봐봐. 취소의 의의 맨 위에 2번 봐봐. 3번 차고나 사기나 강박은 상대적이고 제한 능력자는 뭐다? 절대적이다. 그런 말이 있어?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죠. 이게 어디 봐봐. 내가 책을 딱 보고요, 반띵해가지고 왼쪽, 그러면 왼쪽을 보고, 알죠? 오른쪽이면 오른쪽을 보라고. 이걸 봐버린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여기 보고 있어요? 여기에 반띵의 왼쪽 여기, 오른쪽은 여기. 알겠죠? 위에는 봐봐. 위에는 여기, 밑에는 여기.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른쪽에 다시 봐. 오른쪽에 취소의 상대방 봐봐. 취소의 상대방 그랬죠? 누구한테만 취소한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그러나 상대방의 특정 승계인, 상대방의 특정, 이거 봐봐. 상대방의 승계인. 말을 잘 들어, 말을. 아까 우리 취소권자 중에 특정 승계인 있었죠? 그거는 취소권자의 특정 승계인, 매수한 사람을 취소권자의 특정 승계인이라고 하고, 여기 지금 상대방의 승계인이라고 그랬죠?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는 취소한다, 못한다니까. 취소는 오로지 누구한테만 한다? 직접 상대방한테만 한다.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는 못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봐요.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병에게, 갑은 을의 병에게 양도했다. 갑이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누구한테 취소한다? 을에게만 취소한다. 그런데요, 갑이요, 토지를 무에게 양도했다. 무에게.
그러면 취소는 누가 한다? 갑이 을한테도 되고 무가 을한테도 된다 이 말이죠. 갑 또는 무가 취소권을 갖는다. 누구한테? 을에게 취소권을 갖는다. 을이 직접 상대방이죠. 여기 봐봐, 여기 이 병한테는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요, 갑이 이것을 무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 취소하든지 무가 취소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누구한테? 을한테만. 직접 상대방한테만.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3번은요,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 이런 봐봐, 우리가요 소송이 뭐가 필요 없어요. 그것도 다 뭐다?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적 의사표시. 이렇게. 자, 4번 취소 효과요.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이다. 3번 중요하죠. 3번 4번 묻고요. 제한 능력자나 의사 무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해요. 현재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자, 그럼 밑에 5번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요 카드사예요. 카드사가요, 여기요 미성년자 있죠. 미성년자한테 카드를 발급한 거예요. 카드사가 카드를. 그래가지고 여기 가맹점이에요. 가맹점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가맹점 가서 미성년자가 가서 신발을 산 거예요. 신발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한다? 카드사는 가맹점한테 대금을 지급한 거예요. 카드 대금을 지급했어요. 10만원 카드 받아가지고 10만원 딱 긁으면 대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카드사는 미성년자한테 할부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그걸 취소해서 카드 발급을 취소했다 이 말이죠. 취소하게 되면 뭐만 반환한다? 미성년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뭐만 반환한다? 현존 이익만 반환해. 여기서 현존 이익이 뭐죠? 현존 이익은 생활비라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육비라든가, 그 다음에 보증금이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대여금이라든가, 저축한 일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존 이익이고, 술 먹고 낭비하고 도박하고 경마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그걸 낭비라고 그래. 그걸 현존 이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존 이익만 현존 이익만 반환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현존 이익이 금전산 이익이죠. 금전상 이익이면은 이것을 현존하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을 해. 추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가 현존하지 않음을 입증을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입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다시요. 밑에 봐봐. 밑에 기억. 미성년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한다. 니은 신용카드 회원 미성년자, 카드 회원이 미성년자예요. 가맹점 사이, 여기 봐봐. 미성년자하고 가맹점 사이의 신발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카드 발행이죠. 봐봐. 카드 발행인이 가맹점한테 대금을 지급한 것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이렇게. 그런데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계약이 취소가 되면 미성년자는 대금 지급을 하지 않으니까 금전상 이익을 얻었죠. 금전상 이익은 뭐로 본다?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거기다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 거기다 미성년자가 입증 책임. 이렇게. 미성년자가 입증 책임이죠. 이것은 사법고시 시험하고 주택관리사 시험인가에서 나왔는데,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어. 알겠죠? 그럼 봐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뭐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미성년자하고 가맹점하고 계약은 유효이고, 카드 대금 지급한 건 유효이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카드를 취소하게 되면 미성년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을 반환해야 되는데, 현존 이익이 금전이면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단 말이죠. 그러면 미성년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면 현존하지 않다고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 증명을 누가 한다? 미성년자 스스로가 증명하고, 증명을 못하면 신발 대금이 10만 원이죠. 그럼 10만 원을 카드사에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하고 이렇게 됐죠? 그거 먼저 보기 전에 오른쪽 3번 취소권의 소멸을 봐봐요. 여러분, 취소권의 소멸이라고 돼 있어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10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요. 밑에 또 일본 5번, 2번. 이거 왜 그렇지? 알겠죠? 여기서 보면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뭐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어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를 취소할 수 있느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5번은요.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죠? 그러면 미성년자는 더 이상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없다.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이죠? 그럼 여기 봐. 여기서 이렇게요. 갑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러고 있으면
여기요 사기를 쳤죠. 사기. 언제요? 2010년에. 그럼 2010년부터 10년이니까 2020년까지. 알겠죠? 10년 안에 취소를 해야죠. 이 사람이 사기당한 것을 2012년에 알았어. 2012년에. 그럼 언제까지? 2015년까지. 몇 년이다? 3년 이렇게. 그러면 2020년하고 2015년하고 어디가 더 빨라요? 2015년이죠? 2015년까지만 취소하는 거예요. 둘 중에 빨리 끝날 때. 근데 만약에요, 이 사람이 사기당한 것을 안 것은 2019년 알았대요. 2019년? 2019년 알았어. 그럼 3년이면 몇 년이다? 2022년이죠? 어디가 더 빨라요? 2020년이 빠르죠? 2020년까지만 취소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안에 취소해. 빨리 끝날 때까지만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봐.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은 되게 간단한데요. 여기 말을 봐봐. 말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법률 행위의 뭐다? 추인이죠. 추인 이렇게요. 어제 약간반요 말을 천천히 한 게 강의를 잘한다 해서 천천히 하다 보니까 힘들어. 말을 천천히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말을 천천히 하면 에너지가 더 안 들 것 같죠?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냥 막 해야 되는데요. 한번 그 말을 들었더니요 계속 천천히 나가니까요. 자, 봐. 그러니까요 그냥 빨리 하는 게 낫겠죠? 자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봐요. 추인은 뭐죠? 추인은 의사 표시다 이 말이죠.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돼. 명시적으로 해야 돼? 묵시적으로 해야 돼? 둘 다 할 수 있죠? 그럼 봐봐요.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럼 아직 취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말한다. 유동적 뭐라고 한다? 유동적 유효라고 그래. 왜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래서 유동적 유효라고 그래요. 여기는요 추인하면요 확정적 뭐가 돼요? 유효가 돼요. 확정적 유효 이렇게. 우리가 봐봐. 토지거래 정지조건 볼까? 정지조건. 정지조건부로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조건이 성취되면 뭐가 된다?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정지조건은 뭐다?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 현재는 효력이 없어 무효인데 성취되면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정지조건부를 현재는 효력이 없죠.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은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인데 취소하면 뭐가 돼? 무효가 되죠. 아직 취소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어떻게 될지 알아? 몰라? 유동적 유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적 유효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봐요. 첫 번째요. 여기가 취소의 원인이요. 취소의 원인이 뭐가 들어야 돼? 소멸해야 돼. 그럼 취소의 원인이 뭐죠?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돼. 취소 원인이 뭐예요? 취소의 원인이 뭐가 돼야 돼? 소멸해야 돼. 이렇게. 제한 능력자는 뭐가 돼야 돼요? 제한 능력자는 뭐가 돼야 돼? 능력자가 되고요.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돼야 돼요. 제한 능력자 할 때 누가요?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이 이렇게. 법정 대리인이 이렇게요. 차고 사기 강박이죠. 차고하고 사기하고 강박이 있죠. 차고 사기 강박. 차고 사기 강박으로부터 뭐를 해야 돼요? 벗어난 후 해야 돼요. 취소인이 소멸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사기 당한 상태에서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강박 상태에서 절대로 추인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취소 원인 소멸하고 취소할 수 있음을 뭐하고 알고. 왜요? 의사표시니까. 알고. 세 번째요. 추인의 의사표시. 추인한다고 하는 추인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그러니까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죠. 한 번 확정되면 다른 걸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추인했단 말은 뭐다? 추인했단 말은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했단 말은 취소를 포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 1번 첫 번째 끝에 취소권의 포기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2번은요. 제한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는 추인할 수 있는데 능력자가 되면은 법정 대리는 추인권을 갖지 못하고. 3번 강박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 줄고. 벗어나지 않았다? 그럼 더 이상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차고나 강박 상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차고나 강박 상태에서 추인하죠. 그럼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차고나 강박 상태에서 추인하면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니까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4번은요.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 원인이 뭐한 후에 소멸한 후 하는 것이다. 5번 추인한 후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그 다음에 7번은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한 후에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8번은요 후견인이 추인한다. 후견인이 추인할 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법정 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취소의 원인 제한 능력자가 될 필요가 없죠. 왜? 후견인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아직도 피성년 후견이다 이 말이죠. 만약 이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으로부터 벗어나면 후견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법정 추인. 법정 추인은 봐봐요. 법에 정제했다 이 말이죠. 첫 번째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 두 번째요 취소할 수 있음을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어. 왜요? 법정 추인이니까. 세 번째요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법에 정해졌으니까 법률행위 아니니까.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뭐를 하지 않아야 돼? 보류하지 않아야 돼.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자, 그럼 볼까요? 법정 추인은요 1번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 세 번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줄거 알든지 모르든지. 세 번째 추인의 의사표시 여부를 묻지 않고. 맨 끝에 중요하죠. 줄거 박스에 그러나 별표 하나에 이 일을 보류한 때에는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추인으로 보려면 이 일을 보류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전이경 뭐가 있다? 담, 양, 강 이렇게요. 전이경, 담양강 이렇게. 전부나 일부의 이행, 전부나 일부의 이행. 그 다음에 이행의 청구, 그 다음에 뭐다? 경계,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 이렇게. 알겠죠? 이게 이제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 이렇게.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면 추인으로 봐버려. 문제는 뭐죠? 여러분 취소권자가 있고 또 누가 있죠?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럼 추인은 누가 하냐? 취소권자가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6가지 있죠? 이 6가지를 취소권자가 하면은 추인으로 봐. 추인이니까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전부 다 일부를 이행한다. 이행을 청구한다. 경계 모든 것이 다 추인이에요. 모든 것이 다 추인.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봐봐. 경계하고 담보 제공하고 강제 집행은요. 이것은요. 상대방이 하면 뭐가 된다?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에요. 추인이니까 뭐를 못해요? 취소를 못해. 그래서 추인이니까 취소를 못해. 누가 하면요?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니까 취소를 못해. 상대방이 하면. 그러니까 봐봐요. 추인인 거 모두 몇 개가 있죠? 추인인 거 모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추인이죠. 지금 됐나요, 지금? 그럼 봐봐요, 여기요. 이행의 청구 있죠? 이행의 청구하고 양도하고 이 두 가지는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하면 상대방이 하면 이건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고, 추인이 아니라는 것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추인이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하면 추인이 아니야. 봐봐. 다른 것은 누가든지 간에 다 추인이잖아. 그러니까 암기하면 안 되죠. 알겠죠? 뭐만 암기하면 돼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만 추인이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는 것은 누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와요?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요. 전부 다 일부의 이행이죠. 이 전부 다 일부의 이행은 상대방이 이행하죠. 상대방이 이행을 하죠. 상대방이 이행을 하면 이것은 추인이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야. 상대방이 이행하면. 그런데 여기에서요. 여기서 취소권자에 뭐가 있으면 수령이 있으면 이때는 뭐로 본다? 추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이행을 했다고 해서 추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취소권자가 수령을 해야 추인이 돼. 상대방이 이행했다고 해서 추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취소권자가 수령을 해야지 추인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안다고 얘기 좀 해줘. 알겠죠?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이행을 한 경우는 추인이 아니고 취소권자가 이행하면 바로 추인인데 상대방이 이행을 한 경우는 추인이 아니라고.
그것은 취소권자가 수령을 해야지 추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되죠.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는 추인이 아니다.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행을 한 경우는 추인이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행을 했는데 취소권자가 수령을 하면 추인이니까 취소를 못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봐요. 전부나 일부의 이행이라고 돼 있죠.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렇게. 거기 뭐라 나왔죠?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상대방이 거기 줄고 상대방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자 성년이 된 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 이렇게 됐죠? 알겠죠? 수령한 경우 수령을 해야 추인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3번 봐봐. 3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 하나고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 줄거야 돼.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았다. 그 말은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다. 또는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는 휴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취소할 수 있다. 4번 봐봐. 사기를 당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말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알지 못하고 뭘 했다? 전부를 이행했다. 그래도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추인한 것을 볼 수 없다?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어느 경우나 다 추인이라고. 어느 경우나. 그러니까 추인인 것은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행의 청구하고 양도는 상대방이 한 경우는 추인이 아니다.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이 아니다. 이행을 했다 해서 추인이 된 것이 아니고 취소권자가 수령을 해야 추인이다.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수령하기 전까지는 추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수령을 하면은 추인이니까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라니까. 알겠죠? 그래서 다른 거 다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1, 2, 3만 보라고. 법정 추인에서는. 알겠죠? 다른 걸 보는 것은 뇌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 이경, 담양경 6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상대방의 이행 청구, 상대방의 양도는 추인이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전부나 일부의 이행은 취소권자 상대방이 한 경우는 추인이 아니다. 이행을 했다고 해서 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수령을 해야지 추인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잘 이해를 해야죠. 그러면 끝이다. 이 말이죠. 잠깐 쉬었다가요. 조건 기한 간단히 끝나니까 잠깐 쉬었다.